상류 공정 안건은 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류 공정에 대한 안건 영업 미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전 안건 미팅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SES이기 때문에 사람 파견이지 청부 안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 청부든 SES든 동일한 자세로 진행을 하죠. 안건 미팅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준 정보란만으로 얼마나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잘 아느냐입니다. 하류 공정이야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신이 뭘 경험했는지에 대한 어필만 하면 되죠. 하지만 상류 공정은 단순히 자기 경험만 어필하면 고객은 개개인의 어필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페인 포인트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므로 고객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영업 포인트인 사전조사가 있죠. 일단 안건을 보겠습니다. 영업회사에서 준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CTI와 상대 서버 간의 데이터 연계 프로젝트에서 UDP와 TCP 트랜스포트 연계 지식이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뿐입니다. 아주 심플한 안건인데도 단가는 100에서 110만 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상류 공정 사람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력 기술서의 수정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이슈 해결 위주 경험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영업 담당자에게 이 안건은 데이터 전송의 병목 해결 안건 같으니까 진행해달라고 그냥 얘기만으로 진행하긴 했습니다. 보통 UDP와 TCP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대량 전송을 위해서 TCP를 쓰려니 CRC 처리 때문에 느리고 UDP를 쓰려고 하면 패킷 로스가 생기는 게 대부분 문제이죠. 그러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패킷 로스를 막고 고속 전송을 하고 보안 통신을 하고 싶다라는 이슈일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네트워크 지식만 있으면 이러한 안건은 식은 죽 먹기죠. 역시 그 내용이 맞는지 바로 영업 미팅을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업회사는 미팅의 중개역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일본어 공부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では、改めて本日のご進め方というところも冒頭ですね、すり合わさせていただ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まず、下地様よりですね、サービスの概要というところをご説明いただきまして、その後、菅様から、今回の、プロジェクトで、今困っているところみたいなところですね、含めてご説明いただいて、その後、新様より自己紹介、質疑応答という流れで進め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が、大丈夫そうですかね。 진행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고객사의 자신의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찮으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我々がやっていることっていうのを本当に簡単にご紹介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まして、僕らが音声から人の感情を解析する AI というものをですねちょっと作ってまして、これエンパスという技術なんですけど、何ができるかというと人の声からですね日本語の喜怒哀楽に近い喜び、平常、怒り、悲しみと発話者が元気だったかどうかという感情を解析ができるエンジンというのを研究開発して販売をしています。で、特徴としては言葉の意味内容は考慮してなくてですね、声のスピードや抑揚、トーン、そういった音響の特徴から感情解析をしているというのが、ユニークな点になっています。それぞれ色で分かりやすく感情を表していて、黄色が喜びで、緑が落ち着き、赤が怒りだったり強い主張を表していて、青が悲しみや戸惑いというのが発話が終わったタイミングで解析ができるようなエンジンというのを作っています。で、この技術を、今、クラウド型の API で技術提供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いろんなサービスサプライヤーさんに、エンジン自体を接続して使っ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ものになっています。で、その中でも、コールセンターの中でやはり音声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っていうのが、トラッキングがしやすいですし、課題感をお持ちの会社さんも多いので、ここに今根ざしてですね、我々技術の提供というのを進めてきていまして、で今我々の方で Azure のサーバーを立ててですね、で感情解析の結果を、クライアント側のシステムから音声データ投げてもらって、それに対して戻り値を返していくような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て、でこの戻り値を使って、僕らのサーバー上なんですよ、WebUI を、作ってコールセンターの、いろんな課題に、
解決ができるようなものっていうのを今ちょっと作ってます。で、大きく2つの、機能を持っていて、1つがいわゆる電話のチームの管理をしているスーパーバイザーさんが、今オペレーターさんが元気に喋れてるのかなとか、あとなんかお客さんからお叱りを受けちゃうとか、クレームを受け続けてないかなみたいなところを、トラッキングをして、早めにダメージを受けた人を探してフォローをするような仕組みというのを、提供しています。でその部分で、技術を手伝っていただける方っていうのを今ちょっと探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す。 요지는 사람의 발성이나 목소리 패턴 등을 AI가 인식하여 콜센터 담당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수치화하여 콜센터 담당자에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되는 상황에 중간에 전담 요원이 가로채서 해결해주고 콜센터 담당자의 정신적 케어를 지원하는 용도의 서비스로 이미 6,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꽤 커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현재 상황 설명 후 제 스킬이나 경험을 소개하는 게 보통인데요. 저의 경우는 여기서 제 경험 중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분석 및 해결과 대규모 네트워크 분산 처리 경험을 1분 정도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히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위에 CTI 서비스라는 것은 콜센터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부분 PBX라는 전화 중계기를 통해서 흐르는 음성 데이터 처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CTI 시스템의 구조 및 데이터 병 현상의 원인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게 좋은데요. 예전부터 CTI 시스템을 몇 번 설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저는 따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TI에서 받는 음성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고 어디서 해석하고 해석된 데이터는 어디로 보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 건데요. CTI 장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버를 놓고 해석된 데이터만 부르는 방법과 CTI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분석 후 모으는 방법, 그리고 그냥 중앙 클라우드로 집적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인도 개발 회사에서는 두리뭉실하게 CPU 메모리 네트워크 PBX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Processing power, the CPU, the memory size, and the network size. 여기서 대충 어떻게 해결 시도 중이라고는 했지만 저의 경우는 CPU 메모리는 AI로 해석할 테니 수집용과 분석용을 분산하거나 수집 및 분석을 MSA로 최소 단위로 쪼개서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대량 고객이 서버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서비스와는 역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해서 받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CDN을 쓰거나 역으로 MSA DNS 라운드 로빈을 이용해서 받아주는 구조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고객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표현해줘서 이 안건은 현재 승인이 된 상태이죠. 一般的なサービスだったら、その逆プロキシっていう概念を使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CDN とか。でも、御社の場合は、それの全くその一般的なプロキシと同じ概念が一番ふさわし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般的なクラウドサービスっていうのは逆プロキシ向けのサービスが一般的です。だからそのフロントドアとかアプリケーションゲートウェイとかは全てその外に出すトラフィックを優先にしてあるので、多分御社の場合はサーバー側に入れるトラフィックがボトルネックだと思いますね。なので多分こういうものよりは逆に本当にマイクロサービス化して分散した方が御社には向いてるかもしれません。 이제 남은 것은 금액 교섭과 제가 할지 말지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설명한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 저도 엉성하기 그지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어의 표현의 풍부함, 즉 상황에 따른 단어의 선택이 중요하고 외국인들만 쓰는 표현이 아닌 일본인들만이 쓰는 표현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저 역시 주의는 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아니구나 싶은 표현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표현 능력은 이 사람이 상류 공정에서의 고객과의 브리징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검토할 때의 기준이 되고요. 대부분의 상류 공정은 프로젝트의 페인 포인트와 해결 방법 제시만 하면 거의 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한 번도 대면에서 떨어진 적 없는 저의 영업 방법이었고요.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에 적합한 스킬이 잘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스킬 시트를 변경해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건 좀 제약이 있습니다. 단지 안건 신청할 때마다 스킬 시트를 최대한 안건에 맞추도록 첨가를 계속하게 되면 충분히 어디에든 내밀 수 있는 스킬 시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안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건을 따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안건 영업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